님 전에도 이 국회 법사위 회의장에 와보신 적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처음입니다. 처음이십니까? 네. 저 국회 저도 처음 의원이 돼서 상임위 그 회의장에 몇 분 많이는 못 가봤는데 상임위 회의장마다 가보면은 그 상임위가 국민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표방하는 정신이나 어떤 자랑할 수 있는 업적이나 이런 것들이 뒤에 걸려 있습니다. 네. 좀 죄송하지만 뒤로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지금 긴장하셔서 저걸 자세히 잘 못 보셨을 텐데요. 흠음신서 서문입니다. 중간쯤에 보시면요. 사람이 천권을 대신하면서 두려워할 줄 모르고 자세히 헤아리지 아니한 채 덮어두고 모른 채 하며 살려야 할 사람은 죽이고 죽여야 할 사람은 살리고서도 태어나고도 편안할 뿐 아니라 돈에 흐려지고 뭐에 미혹되어 비참함과 고통으로 울부짖는 백성의 소리를 듣고도 구제할 줄 모르니 화근이 깊어지는 것이다. 맨 마지막 한번 보십시오. 흠음이란 무엇인가? 삼가고 또 삼가는 것으로서 형을 다스리는 근본인 것이다. 잘 보셨죠? 네. 흠음심서 저희가 누가 저작하신 건지 저술한 건지 아시죠? 네. 다산 선생님으로 예, 알겠습니다. 예. 국사 시간에 뭐 배우고 외우기만 했는데 네, 네. 흠음의 의미에 대해서 저도 여기 와서 다시 한번 새기게 됐고요. 네. 저 흠음신서가 언제 저술된 책인지 아십니까 혹시? 8세기 정조 시대 정조 돌아가시고인가요? 하여간 제가 네. 방금 찾아봤는데 1822년에 나왔답니다. 네. 그 책이. 그러면 지금 200년 정도 네. 흘렀잖아요. 네. 200년이 흘렀는데 그간에 우리가 세계에 자랑할 만한 민주주의의 성과를 이뤘다고 했는데 과연 우리의 형사사법 체계는 우리의 수사기관은 어디에 와 있는가? 저 200년 전에 선조가 써놓으신 글을 보면서 과연 우리가 당당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네. 후보자님께서도 저 부분에 대한 예. 왜 저게 200년이 지나도록 우리 마음속에 저렇게 울림을 예. 주는가? 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 같습니다. 예. 자, 한 가지 여쭤보죠. 저기 권력형 비리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어떤 의미입니까? 권력형 비리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권력형 비리란 거는 권력을 이용해서 저지른 비리. 그것을 권력형 비리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예. 권력 기관에 있거나 상급 기관에 있는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면 어떤 때 무슨 일을 했든지 다 권력형 비리입니까? 그거는 아닐 것 같습니다. 주어진 위치에서 자신의 예, 권력을 권력을 남용했을 때 이용해 벌어진 일이죠. 하거나 예. 주로 정치적인 이제 언사로 권력형 예. 비리에 대한 수사를 지금 검찰총장이 했었다라고 계속 남발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저는 좀 의문을 표시하는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한번 확인해봤고요. 권력형 비리에 대한 수사, 이것이 앞으로 공수처가 담당해야 될 주요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개념 정립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정치검사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네. 어떤 게 정치검사라고 생각하십니까? 검사라면 준사법기관 아닙니까? 그러면 법과 원칙에 따라서 구속 요건에 해당하는지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증거에 입각해서 판단을 해야 될 텐데 그것보다는 어떤 정치적인 고려, 자기 고려가 될 수도 있고 자기의 출세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런 법 외의 고려로 결정을 하는 검사가 정치검사 아닌가 감사합니다. 생각합니다. 공수처가 지향하는 조직 문화 중에 대표적인 것이 저 흠음신서 서문에 나와 있는데요. 그 다음에 권력형 비리에 대한 엄정하고 공정한 수사. 그다음에 정치검사가 더 이상 이 나라에서 통용되는 단어가 되지 않게 그렇게 수사에 모범을 보이시겠다. 예. 이런 부탁을 좀 드립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중립성과 더불어서 독립성을 보장하고자 입법, 사법, 행정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기구를 만들었던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디입니까? 국가인권위원회가 그렇습니다. 비슷한 예. 자, 인권위원회나 그 다음에 정치적 중립성을 굉장히 강조하는 기관으로 검찰이 또 있죠. 네. 네. 그 다음에 사법부도 역시 독립성과 중립성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예. 자, 역대 독립성과 중립성을 강조받았던 인권위원회 수장이나 중립성을 중요시했던 그리고 스스로는 독립을 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검찰의 수장이 정권에 의해서 퇴진한 사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제가 아는 한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없습니까? 임기를 보십시오. 임기를 있습니다. 못 마치고 임기를 못 마치고 나가신 네, 분 네. 언제 있었습니까? 어떤 조직에서? 그게 아마 이걸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네네. 지금 여야를 막론하고 특히 야당 의원님들께서 앞으로 정치적 압력이 있을 수 있다.
그럼 어떻게 대처하실 것이냐 이런 거를 좀 여쭤보고 계시거든요. 역사라는 게 반면교사가 있어야 됩니다. 과거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그리고 그때는 어떤 일들을 벌였는지 어떤 사람들이 어떤 형태를 통해서 그런 결과를 낳았는지 그걸 알고 검토해야지 대비가 되지 않겠습니까? 역사적인 사례가 있다면. 예. 자, 국가인권위원회 임기를 다 하지 못하고 안경환 위원장이 사퇴하신 적 있죠? 예. 이명박 정부 때였습니다. 네. 그 다음에 취임하신 인권위원장께서 남긴 유명한 말이 있죠. 독재라도 할 수 없다. 계속 반면교사를 삼으셔야 될 말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검찰총장, 정보기관까지 동원해가지고 결국 사임하게 만든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그런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누구죠? 네. 그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예, 네, 최동욱 총장이죠. 네, 최동욱 총장님. 당시에 그 문제 때문에 대선 자금 수사를 하다가 억울한 징계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현재 검찰총장으로 있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 와서 그러니까 대선 관련 댓글 수사, 뭐 공작 문제에 대해서 수사하다가 검찰총장, 수사검사 이런 사람들이 지금 다 그런 불이익을 받았었죠. 자, 지금 와서 여기 공직 후보자로 오시는 어떤 분들이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나는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서 그다지 그게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직무상 공정성에 대해서 그렇게 뭐 엄중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 어느 정부의 어떤 후보자가 어떤 청문회에서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예. 그렇지만 결과를 놓고 보면 그렇지 않은 일이 많았고 그런 문제 때문에 국민들이 여러 가지로 실망하시고 공수처에다가 그렇게 그토록 간절한 기대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예. 그것이 지지율로 나타났고 그 지지율에 의해서 지금 공수처가 출범하기 직전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국민들의 열망, 역사적인 소명, 그다음에 과거의 잘못 이런 것들을 꼭 헤아리셔서 정말 좋은 조직을 만드실 수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